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이어간 치우치우 와인 디너, 아이탈릭스 와인 디너, 그리고 앤드류 개별 일정인 예비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한숨 돌리는 것 같고요. 아직도 할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치우치우 와인 디너랑 아이탈릭스 와인 모임 디너 한 거를 사진이랑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앤드류 와인텔러 몇 회는 아니고 약간 스페셜 방송 형식으로 제작해서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감상평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와인 감상평인데 한번 들어보시고서는 어떤 와인인지, 연상되는 와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려고 하니까 조금 뻘쭘한데요. 광활하게 펼쳐진 포도밭, 그 사이를 나는 천천히 거닐고 있다. 어디선가 나타난 종달새 한 마리 내 어깨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 나와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 함께 가지 않을래? 어떠세요? 어떤 와인인지 혹시 연상이 되나요? 혹은 제가 이 왜 시를 뜬금없이 읽었지? 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책에 대해서, 그것도 만화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만화책이라고 하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만화책인지 먼저 생각이 났을 수도 있는데,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입니다. 2007년에 맞나요? 2007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완결이 났는데, 중간까지 제가 보다가 좀 약간 지루해서 끊겼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난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2007년에 소개할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신의 물방울, 이 만화책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대부분 와인을 시작을 하시거나 와인을 이렇게 마실 때 아니면 와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찾아보는 게 일반적인 와인 서적이거든요. 근데 그 서적들을 보시면 굉장히 사진 적게 있고 글은 빽빽하게 있고 근데 재미가 없고, 그래서 실증 떨어지고 와인을 좀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만화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제 와인 평처럼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는 게 이 스토리. 어떤 스토리냐면은 주인공 아버지가 죽고 이제 유서를 남깁니다. 12가지의 와인의 사도, 와인 종류를 12가지를 이제 사도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이거를 주인공과의 무슨 관계인지는 저는 아직 결말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결을 하는 토미네 이사라는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중에서 7가지를 먼저 찾는 사람께 그 어마무시한 와인과 재산을 다 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만화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이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 그 시적 표현이라든지 와인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와이너리에서 방문했었던 와이너리 양조자와 만나면서 있던 이야기들과 와인의 표현력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와인 책들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효과가 확 보이는 이 만화책을 보고서도 많이들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1권을 보시면은 로마네 꽁띠의 그 리시브르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와인을 글라스에 딱 따라서 향을 딱 맡는 순간 굉장히 아름다운 쫙 펼쳐진 꽃밭의 전경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와인이 그만큼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시고서는 이제 모든 와인을 드시면 이제 꽃밭이 펼쳐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와인을 드셨을 때 밥 지었을 때 갓 구워낸 밥 지어낸 향과 반찬 내음과 이런 정겨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와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좀 감명을 받으셔서 와인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7년에 한국에서 와인 붐이 일어났을 때 같이 딱 맞물렸는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와인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만화책으로 보시다 보니까 부담 없게 시작을 하셨다인 거고, 안 좋은 점은 이 만화책 때문에 와인 가격이 올랐다. 만화책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와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요. 어떤 와인을 이렇게 사도를 찾기 위해서 저렴한 와인부터 비싼 와인, 최고급 와인 이렇게 다 마셔보는데, 그런 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12사도라고 명칭된 와인들 하나하나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였다. 근데 만화책에서 제 3회차 사도가 바로 무슨 와인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가격이 당시 10배까지도 뛰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만화책의 영향이 이제 완결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전에 10만 원에 사 먹던 와인이 지금 한 그래도 20-30만 원씩 줘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 신의 물방울 소개가 되면서 한국에서 와인 붐이 일어나면서 와인 많이 마시게 됐고, 요게 또 중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중국으로도 넘어가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와인을 좀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지금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물방울 만화책이 이 아름다운 시적 표현 때문에 많이들 보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면 웃기긴 하지만은 와인 바이블, 만화책에서는 와인 관련된 거는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아직도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시작할 때도 제가 이런 시적 표현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오늘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런 시적 표현을 한번 쓰면서 지금 옆에 준비된 파일 드라이버라는 와인을 한번 마셔보면서 이 표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근데 오늘은 좀 재미를 삼아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으로 한꺼번에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아로마는 되게 햇살이 되게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사막 같은 느낌.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와중에 어디선가 내 코를 간지럽혀주는 맑은 물 내음. 그리고 이윽고 발견된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다채로운 과일과 아주 맑은 물, 그리고 심지어 씻을 수도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샤워 시설이 아주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머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와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봤고요. 닭살이 그냥 네, 그냥 제가 평상시에 했던 대로 좀 평을 하자면요, 제가 왜 그 따사로운 그 뜨거운 햇살에 사막처럼 느껴졌냐고 하면은, 향이 굉장히 미묘하게 아주 약하게 과실향이 깔려 있고 알코올향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 드라이한 느낌이 확 코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을 흔들면 흔들수록 스월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스월링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과실량이 좀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 과실량을 제가 물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막에서는 아주 목마르고 그러면은 물이 되게 땡기잖아요. 물이 되게 굉장히 마시고 싶은데 물은 없고, 근데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물레음이 난다. 그거를 이제 과실량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거기 오아시스를 도착을 했었을 때 맑은 물과 여행객들이 충분히 쉬면서 먹을 수 있게 준비된 과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실제로 맛이 살짝 달콤함이 좀 느껴지면서 맛 자체가 과실향 맛에 나요. 포도, 뭐 오렌지 이런 맛들이 되게 진하고 걸쭉하게 좀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좀 씻을 수 있게끔 샤워실도 구비가 됐다고 얘기했던 거는, 요거를 딱 마시면요, 입안에 약간 그 첫 번째 아로마가 텁텁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거를 뭐 시원한 물로 씻어내리듯이 입안을 쫙 한번 헹궈주고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오늘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좀 마음의 위안이 돼서 오늘 다른 거 이거 끝나고 나면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와인 마시면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아까 앞전에는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신의 물방울에서 나왔던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다시 적응이 안 돼서 제 표현대로 방식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표현하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만화책 작가 아기타다 씨가 먼저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1700년대, 1800년대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와인 평론가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분들의 표현이 이랬습니다. 딱 와인을 마시고 나서 여기서도 나오죠. 밀레의 만종이 생각이 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와인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이런 때가 바로 1700년, 1800년, 뭐 1900년 초까지도 그랬었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점점 줄어들고, 보기 쉬운 점수제, 그리고 그 점수제에서도 뭐 어떤 맛이 나고 어떻고 어때서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물방울에서 또 재미있게 제가 봤던 게, 미국의 컬트 와인 오퍼스 원과 프랑스의 신흥 와인 샤또 몽페라라는 와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이탈릭스 와인 모임을 할 때 저희가 오퍼스 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아이탈릭스라는 와인이 미국 와인, 그리고 미국 와인의 뭐 좋은 와인 중에서 컬트 와인 빼놓을 수 없는 게 오퍼스 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신의 물방울에서 나왔던 샤또 몽페라가 진짜 오퍼스 원이랑 똑같아요? 몽페라를 마시면 퀸의 노래가 연상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만화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비교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뭐 둘 다 와인들은 맛은 있고, 와인 스타일이 또 좀 달라요. 미국의 미국 와인 스타일대로 있고, 몽페라는 몽페라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거를 그 퀸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요점은 제가 좀 알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아우라라든지 이런 거는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체급이 다르잖아요. 제가 백날 이렇게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와인은 경험을 해봐야 아실 수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퍼스원이 상당히 좀 비싸서 문제인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신의 물방울 와인 이렇게 타이틀 한번 잡아보시고 뭐 오퍼스원, 샤또 몽페라, 비교 테이스팅, 전격 분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서, 해보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또 그걸 맞춰서 다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물방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와인 모임을 할 때라든지 집에서 와인 드실 때 재미 삼아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 한번 신의 물방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의 앤드류 와인텔러 여기까지입니다.